네, 우선 현대모비스 살펴보기 전에 종목 차트 좀 살펴볼까요? 근데 제가 이 현대모비스는 차트가 좀 예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차트가 예뻐서 살펴봅니다. 최근에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계에 좀 들어왔죠. 근데 이 종목이 움직임이 그렇게까지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닙니다. 네, 코스피 대형주 종목이고요. 그래도 뭔가 안정성은 있어 보기는 하죠. 네, 금요일 날, 네, 1월 24일 금요일 날 고가로는 5.16. 오, 많이 올라갔다.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인데. 그리고 종가로는 4.56.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284억 정도 들어왔고요. 기관계가 300억 들어왔습니다. 연기금도 89억. 그다음에 거래량까지 동반됐고요. 그래서 좀 변동성이 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네, 현대모비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름은 많이 알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름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아시긴 할 건데 이게 그 현대모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좀 낯설을 수도 있으니까. 네, 우선 비즈니스 모델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네,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으로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전동화와 관련된 핵심 부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 부분이 세 가지로 좀 나뉩니다. 샤시, 각피, 프론트 엔드 등 3대 모듈과 AS 부품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뭐 AS 부품 사업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특히 이제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AS 받으러 가실 게 현대 모비스라고 되어 있죠. AS 센터가. 근데 이제 이게 사업 부분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샤시 모듈하고 그다음에 각필, 프론트 엔드 모듈. 약간 이 용어가 낯설어요. 그래서 요 용어에 대해서도 좀 볼게요. 용어를 알아야지 이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우리가 또 가치 평가를 올바르게 할 수가 있긴 하겠죠. 네, 샤시의 각피, 프론트 엔드 등 3대 모듈과 AS 부품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사 중에서 최초로 수소, 전기차의 핵심 부품에 대한 일괄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해외 수주 현대모비스는 2025년까지 해외 수주 비중을 40%로 늘릴 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중요하겠죠. 현대모비스는 2025년 올해 해외 수주 비중을 40%로 늘릴 계획이다. 더 성장하겠다는 거죠. 성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 총 주주 수익률 TSR 30%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며 주주 환원 재원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볼게요. 자세하게. 이런 것도 좀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치 평가하실 때. 네, 현대모비스 샤시 각피 프론트 엔드 모듈. 샤시 모듈, 각피 모듈, 프론트 엔드 모듈은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조립과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활용되는 주요 모듈 시스템입니다. 각각의 모듈은 자동차의 특정 기능 및 구조를 담당하며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우선 샤시 모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샤시 모듈은 자동차의 기본적인 골격과 주행 성능을 책임지는 핵심 구조로 자동차의 하부에 위치하며 차량의 안정성과 주행 성능을 결정짓는 부품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네, 주요 구성 요소는 서스펜스 시스템. 남자분들은 좀 아시긴 할 건데 도로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승차감을 높이는 역할. 브레이크 시스템, 차량의 제동력을 제공. 스티어링 시스템,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다음에 엑셀 차축, 바퀴를 지지하는 동력을 전달. 모듈 하나의 모듈로 조립 및 생산되어 효율성 증가, 강성이 높은 소재 사용으로 충돌 시 탑승자를 보호한다. 주요 부품들이 사전 조립되어 자동차 제조 라인에서 빠르게 설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샤시 모듈은 여기 보신 것처럼 뭐 서스펜스 시스템, 브레이크 시스템, 스티어링 시스템, 네, 바퀴를 지지하는 동력, 차축, 엑셀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샤시 모드는 네, 자동차의 기본적인 골격과 주행 성능을 책임지는 핵심 구조. 자동차의 하부에 위치하고 있다. 샤시 모드는.
이 정도로 좀 개념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각피 모듈. 각피 모듈은 운전자와 탑승자가 차량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공간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합한 모듈입니다. 주로 대시보드하고 센터 콘솔을 포함하며 차량의 편의성과 기능성을 책임집니다. 요거는 이제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주요 구성 요소, 대시보드, 각종 계기판, 공조 장치, 디스플레이 패널. 여러분들 뭐 자동차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있죠. 센터 콘솔, 기어박스, 컵 홀더, 멀티미디어 조작 장치 등이 포함된다. 에어컨 및 히터 시스템, 실내 온도 조절 장치, 배선 하니스, 전기 및 데이터 신호를 전달하는 배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부품들에 대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CRC 모듈이라는 사업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각피 모듈이라는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특징은 운전자의 조작성과 사용성을 높이는 설계, 다양한 기능과 기술을 통합하여 고객 요구에 따라 맞춤화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경량화, 고강도 경량 소재를 사용하여 차량 연비와 성능을 향상시킨다. 네, 각피 모듈 요 정도면 아시겠죠? 대시보드, 기어박스, 컵홀더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업 부문은 프론트엔드 모듈. 프론트엔드 모듈은 자동차의 전면부 구조와 기능을 담당하며 냉각, 조명, 충돌 안정성 등을 조화롭게 통합한 모듈입니다. 주로 차량의 외관과 엔진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구성 요소로는 라디에이터, 엔진 냉각을 위한 핵심 장치, 헤드램프, 야간 및 주간 주행 시 전방 조명을 제공, 범퍼 구조물, 충돌 시 충격 흡수 역할, 에어컨 컨덴서, 실내 공조 시스템의 열 교환 장치, 크래시 박스, 충돌 에너지를 흡수하여 차량 구조 손상을 최소화한다. 다양한 기능 부품들을 하나의 구조로 결합해 경량화 및 공간 효율성 극대화, 안정성 강화, 충격 흡수 구조와 충돌 에너지 분산 설계, 유지 보수 용이, 모듈 형태로 조립 및 분해가 간편하여 수리 시간이 간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세 가지 모듈로. 이게 사업 부분이니까 좀 소개 좀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부품화시키고 모듈화시켜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AS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네, 모듈화의 중요성, 샤시, 각비, 프론트엔드 모듈 모두 모듈화 생산 방식을 통해 차량 제조 공정을 단순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모듈 설계 과정에서 고강도 경량 소재가 활용되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모듈 설계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은 이러한 모듈 기술을 자동차 제조사에 공급하며 기술 개발과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듈은 차량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에서의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현대 모비스의 사업 부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약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딱 머릿속에 그려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간 모멘텀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이 용어도 좀 낯서실 거예요. 근데 이 용어도 그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주주 환원 정책. 뭐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한다면 뭐 뭐라고 하죠? 배당 그런 것만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그거 다 포함해 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플래닝. 앞으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할 적에 이 여기에 좀 중점을 둬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제 주주 이익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매우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해외 수주 확대 이런 건 이제 성장성의 관점으로 이야기한 거고. 근데 요거는 약간 EPS 관점이 있기 때문에 주주 관점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실 필요는 있어요. 여하튼 간에 총 주주 수익률 TSR을 30%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거 이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현대모비스 주주 수익률의 정의, 총 주주 수익률 정의. 네, 총 주주 수익률 TSR은 주주가 주식 투자로 얻은
전체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전체 수익. 주주가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전체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 그것이 총 주주 수익 TSR. 네, 이는 주가 상승. 첫 번째 주가 상승. 이건 당연한 거겠죠.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주가 상승. 두 번째 배당금. 네, 이는 주가 상승과 배당금을 포함한 총 수익을 나타내며 주주가 해당 기업에 투자한 결과 얼마나 많은 수익을 거뒀는지를 보여줍니다. 계산식은 투자 시 주가를 이거 그다음에 현재 주가 마이너스 투자 시 주가 한 다음에 플러스 배당금 그걸 백분율로 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배당금하고 주가를 좀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좀 내준다고 했냐면은 총 주주 수익률을 30%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 배당금이라든지 주가의 상승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목표를 세웠다는 거니까. 근데 보통 이런 목표를 잘 세우지는 않거든요. 뭔가 확신이 있을 때는 좀 세우고 어떤 의지가 있을 때 세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보셨어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뭐 주주들에게 알려주는 경우 흔치는 않습니다. TSR의 구성 요소 주가 상승분 투자 기간 동안의 주식 가격이 상승한 만큼 그다음 배당금 주주에게 분배된 현금 배당금 요거 이제 특히 약간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배당금 같은 거. 배당 재투자 효과, 배당금을 재투자하여 얻은 복리 수익. 그러니까 이 세 가지 TSR에 해당되는 거. 이거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이긴 한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올바르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되게 기본적인 상식으로서 알고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TSR 목표 30% 달성. 어우,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정성의 의미가 있어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이것이 그러니까 목표를 세운 거이기 때문에 목표인 거지 현실적으로 달성할지 어떨지는 모르긴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에 주주 환원 정책이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매우 의미가 있죠. 현대모비스가 이거는 거의 확정적이죠. 이제 확정적인 건 아닌데 변동성이 있지만 이렇게 세워서 이야기하는 기업은 흔치는 않습니다. 저 못 봤어요, 솔직히. 뭐 간혹가다 있긴 있는데 흔치는 않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목표로 한 TSR 30%는 주주 환원 정책과 연결된다. 이는 주주들이 현대모비스 주식에 투자했을 때 주식 가치 상승과 배당 수익을 합쳐 연간 30%의 총 수익률을 기대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흔치는 않지. 이거는 확정을 지어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회사에서 물론 가이던스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죠. 기업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네, 그래서 기준점 설정 TSR의 30%는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 시장 성과, 동종 업계의 경쟁사 대비 주주에게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피가 연간 평균 상승률이 8%가 한다면은 TSR의 30%는 시장 평균 대비 3배나 높은 성과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의미가 있죠. 기업 성과 측정, 목표 달성을 위해 현대모비스는 주가 관리도 해야 되고 배당 증가도 해야 되고 자사주 매입 등의 전략을 통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세부적인 계획을 다 세워야 되겠죠. 네, TSR 목표 달성의 실질적 영향, 주주 입장,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함으로써 주식 수요가 증가한다. 배당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되거나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 입장, 주주 친화 정책으로 기관 투자자 유입을 유도할 수가 있고 TSR이 개선되면 주가 상승과 기업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TSR과 기업 경쟁력 비교, TSR 30% 달성 목표를 가지는 기업은 동일 업종 내 경쟁사와 비교하여 아래와 같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 우선 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현대모비스의 TSR 목표와 동종 업계 평균 TSR, TSR의 지금 목표로 제시한 게 30%고 동종 업계 TSR은 이제 10에서 15% 정도. 통상적인 관점이에요. 이게 딱 픽스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배당 정책, 지속적인 배당금 증가, 제한적 배당 정책, 주주 환원 전략, 자사주 매입과 소각 확대 이런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전략적인 관점에서. 근데 일부 기업만 자사주 매입한다. 주식 투자 매력도 높은 수준이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높은 수준이다. 매력도가. 이렇게 10에서 15면 뭐 보통 수준.
그냥 한번 비교해 봤어요. 어떤 이제 아웃라인 기준점을 이제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총 주주 수익률은 주주에게 실질적인 투자 성과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현대모비스가 TSR 30%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시장 성과를 뛰어넘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투자 매력을 높이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TSR의 달성 여부는 주가 상승과 배당금 지급의 조화에 달려 있으며 이는 기업의 전략적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좀 이야기를 했어요. 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가 이게 그 잠정 실적이 아마 발표가 됐을 거예요. 예, 그쵸. 1월 24일 날. 예, 연결 재무제표 잠정 실적. 요거 보기 전에 이거 좀 좋게 나온 것 같던데. 살짝만 볼까요? 아웃라인만. 네, 우선 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보게 되면은 뭐 4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뭐 5.06% 전기 대비 증가했죠. 매출, 영업이익도 8.54% 증가했고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4분기 때 38.82% 증가했다. 많이 증가했다.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도 증가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예, 우선은 이제 정리한 내용부터 좀 함께 약간 논리적 구조를 좀 머릿속에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양이 많아. 그래도 한번 쭉쭉 봅시다. 예. 제가 이제 딴소리 안 하고 그냥 요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와 주요 원인. 현대모비스는 2024년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88%,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9,81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를 상회했습니다. 88%? 네, 분기로 보는 거예요. 주요 예. 이렇게 성장한 이유는 네, AS 부문 고성장과 고수익성, 애프터 서비스 AS 부문은 안정적인 그쵸? 여기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AS 부분이죠. AS 부문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며 고수익성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환율 상승 효과와 외형 성장에 기인합니다. 고부가치 전장 제품의 증가와 원가 절감된 부품 투입으로 핵심 부품 부문의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판가 인상, 비용 효율화 노력, 판가 인상, 비용 해소, 그리고 원가 절감이 실적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전동화 부문의 성과와 과제. 2024년 4분기 현대모비스의 전동화라고 한다면 뭐 전동화라고 하는 그래 자동차. 전동화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이게 전동화가 전기차, 예, 전기차 쪽. 전기차. 동력으로만 하는 거니까. 네. 전동화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38% 감소했다. 감소해서 1조 5,1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고객사의 친환경 생산 둔화. 그렇죠. 전기차 쪽은 안 좋죠. 내연기관차 쪽이 낫지. 예, 친환경 생산 둔화, 배터리셀 가격 하락, 그리고 일부 차종의 매출 제외 때문이다. 부정적인 요인, 전기차 하이브리드의 믹스 하락과 글로벌 전동화, 전기차 수요 둔화가 주요 문제로 지적됩니다. 긍정적인 요소, 전동화 부문 수익성 개선하기 위해 믹스 최적화와 원가 절감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거, 요거는 그 4분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2025년 아까 실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실적은 뭐, 네, 좋게 나온 거잖아요. 전년 동기 분기 대비, 네, 4분기 대비 88% 증가했다는 거 있으니까, 그거 대해서 좀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5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하나증권이 제시한 분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이거 좀 살펴볼게요.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주 환원 정책 TSR 30% 목표 제시를 했죠.
현대모비스는 주주 수익률 TSR 목표를 30% 설정하며 배당 증가와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을 포함한 주주 환원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TSR의 의미, TSR은 배당과 자본이득, 주가 상승을 포함한 총 투자 수익률을 의미하며 30% 목표는 주주들에게 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배당금 인상, 자사주 매입, 소각 등 구체적인 주주 친화 정책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올해 수익성 개선 전망. 하나증권은 현대모비스가 2025년에도 핵심 부품 판매 호주와 믹스 개선으로 수익성 개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네, 수주 목표. 현대모비스는 2025년 수주 목표는 74억 4천만 달러이며 이 중 전동화 부품 부문이 24억 1천만 달러를 차지합니다. 도전 과제와 대응 방안, 물량 정체, R&D 비용 증가, 환율 변동 등의 부정적 요인이 예상되지만 믹스 개선과 원가 절감을 통해 연간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AS 부문의 성장 지속. AS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26% 고수익성을 유지하며 현대모비스의 실적의 주요 견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AS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세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환율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환율에 좀 혜택을 보고 있나 봅니다. 향후 계획. AS 부문 글로벌 확장과 품질 강화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원 평가와 시장 반응. 하나증권의 송선재 연구원은 현대모비스의 핵심 부품과 AS 부문이 수익성 개선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올해도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2024년 목표 주가는 기존의 30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금 현대모비스가 얼마냐면은 26만 3,500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목표 주가를 30만 원에서 30만. 뭐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긴 하죠. 더 상승이 된다. 뭐 참고로만 이건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한 거니까 이건 뭐 픽스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있다. 참고만 해보세요. 투자자 반응. 강화된 주주 환원 정책과 실적 호조는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장기적 주가 상승 가능성을 제고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안정적인 AS 부문과 고부가치 핵심 부문을 중심으로 지속 성장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SR 30% 목표와 수익성 개선 노력이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여기까지 쭉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약간 이렇게 좀 글로 된 걸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린 것은 머릿속에 약간 개념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소개를 했고요. 잠시만요. 하도 제가 떠들어대가지고 쏘리. 잠시만. 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제가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네, PBR은 좋습니다. 예, 0.5. 현대모비스 맞죠? 와, 야, 매력적이다. 그쵸? PBR이 0.5. 유동비율은 65.40이네요. 이것도 괜찮죠? 장난 아니다. 뭔가 퍼펙트한 것 같아. 외국인 지분율 41.73입니다. 그리고 지분 현황 볼까요? 어우, 기아가 17.66 갖고 있고 정몽구 7.29, 현대자처럼 5.92. 뭐 특별한 게 매도가 없죠. 와, 다 퍼펙트하다 야. 그 다음에 공시 아까 이거 최근에 그 잠정 실적 발표한 건데요. 잠정 실적 보게 되면은 아이고 볼까요? 잠깐만 이게 전년 동기 대비죠?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이게 4분기는 괜찮게 나오긴 했거든요. 4분기는 5.06 전기 대비로는 증가했죠. 전년 동기 대비로도 0.26 증가했어요. 근데 누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이걸 이제 약간 명확하게 좀 보셔야 돼요. 4분기 딱 보게 되면 4분기로 봤을 때는 전기 대비 증가했고요. 5.06.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도 0.24. 분기로는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해 보았을 때는 네,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이걸로 봐야죠. 이걸로 봤을 때 네, 마이너스 3.40% 줄어들었어. 매출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100만 원 단위죠. 59조 이게 100만 원이니까는 네, 맞죠. 예, 59조 2천억이거든요. 57조 2천억이야.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들었어. 매출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매출이 들다 보니까는 이게 여기 보시다시피 예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거 월봉인데 빠졌죠.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PBR이 괜히 저 PBR이 아니에요. 그쵸? 보시게 되면 주가가 예전에 이렇게 올라갔잖아. 그 다음에 잠깐만 이게 여기서 2024년 전년 동기 되면은 2023년이잖아. 그쵸? 여기보다 그래? 오히려 약간 더 올라갔네. 주가로는. 여하튼 간에 네, 매출은 줄어들었습니다. 59조 2천억에서 57조 2천억으로 줄어들었어요. 4분기만 증가한 거지. 4분기에 영업이익도 증가하긴 했습니다. 네, 8.54%, 그다음에 88.48%. 네, 많이 증가했죠. 4분기로 봤을 때는. 근데 누적으로 보게 되면 누적으로도 증가했네. 네, 2조 2천억 원에서 3조로 됐으니까 33.90%. 매출은 줄어들었는데 영업이익은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매출은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뭐 회사를 되게 효과적으로 경영을 했다는 거죠. 효율적으로. 그리고 영업 순이익 관점을 보게 되면 순이익은 전기 대비 네, 38.82% 증가했고요. 어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봐도 96.34%. 그러니까 경영을 진짜 효과적으로 잘한 것 같아. 아무래도 환율의 효과도 있을 거예요. 여하튼 간에 뭐 어떤 관점이든 간에 네, 순이익이 되게 높아졌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누적으로 봐도 3조 4천억 원에서 4조 하면서 18.69% 증가했으니까 다 좋은 거네. 그치? 그래서 봤는데 매출만 좀 줄어든 부분인데 매출이란 부분이 좀 더 증가하게 되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영업이익이라는 이제 순이익이 그러니까 주주 가치는 네, 증가한 거니까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잠정 실적이거든요. 요 정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잠정 실적은 봤으니까 끝났죠. 그리고 뭐 저거는 한번 봅시다. 어, 재무상태표. 아까 그거는 이제 손익계산서거든요. 손익계산서 관점 보고 재무상태표 한번 볼까요? 뭐 좋겠죠. 그래도 확인합시다. 눈으로. 네, 62조 2천억 원이죠. 자산이. 그리고 부채가 18조 9천억 원. 와씨. 네, 자본이 43조 2천억 원이야. 와, 빵빵하네. 이 잉여금도 끼쳐. 41조 7천억 원. 야, 자본 총계의 이 잉여금이 다야. 오, 자본잉여금, 자본금, 변동업체. 오, 회사는 진짜 빵빵하다. 거의 제가 본 네, 회사로 봤을 때는 거의 빵빵한 회사네요. 모든 게 되게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여하튼 간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제 요거까지 다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도 예뻐요. 예쁜 차트. 한번 봅시다. 예쁜 차트. 예전에 요서 뿅 올라왔어. 잠깐 봅시다.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간은 뭔가 수렴되는 모양새도 있고요. 여기서 한 12만짜리 그 다음에 여기 요 정도겠지. 그러다가 여기서 지금 상승률이 변동폭은 그렇게 크진 않죠. 약 200% 많이 올라가면 200%의 변동성이에요. 그래서 변동률은 크진 않습니다. 변동성 관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수익률 관점으로 보시기는 좀 쉽지는 않으세요. 이 종목은 이제 안정성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변동성 볼까요? 여기 요 자리부터 여기까지 측정을 해봅시다. 뿅뿅뿅 40%? 예, 40%에서 갖고 놀죠. 근데 아마 이게 평균적으로 30% 정도일 거예요. 3, 40%니까 뭐 그쵸. 35%. 하여튼간 뭐 3, 40% 정도에서 움직인데 여기가 약 1년, 2년, 3년 정도 움직였네요. 차트 잘 만들어졌겠다. 그쵸? 기본 기간 조정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차트는 다 돌렸죠, 뭐. 예. 이렇게 보게 되면 잠깐만 이렇게 볼까요? 여기가 여기죠. 차트는 다 돌렸어. 돌리지 않은 포지션은 없는 것 같아. 그쵸? 차트는 다 돌렸어요. 예, 지금 다 돌리고 있죠. 예, 다 돌렸어요. 그래도 빼꼼히 올라왔죠. 예, 빼꼼히 좀 올라왔습니다. 얼굴을 살짝 내밀으면서. 그리고 빼꼼히 올라오고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잠깐만 요거를 약간 이렇게 합시다. 요 앞에가 너무 여백이 없어가지고 여백을 좀 줍시다. 여백 한 60 정도 주면서 그래야지 이제 미래 가치를 좀 평가해 볼 수 있죠. 이렇게 공간이 있게 되면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상승이죠. 지금은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요. 예, 움직임의 속도가 현재로서는 강하게 움직입니다. 거기다가 또 아까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 그리고 여기가 아까 전에 변동성이 약 30% 구간이죠. 30% 움직이고 근데 이 차트는 예쁘네요. 차트는 예쁘고 캔들도 뭐 긍정적인 캔들 나왔죠. 보시다 유성형 캔들 나왔네요. 원래 요 캔들 자체가 저거는 하락장악형 역십자 캔들에 나왔는데 역경적 흐름 나왔죠. 그러면서 수급은 외국인들이 284억 들어왔고요. 연기금이 89억 들어왔습니다. 약간 뭐 차트 뭐 현재 상태는 다 좋아. 좋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좀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급 좀 살펴볼까요? 와우, 아까 보셨다시피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40%가 넘는 초대박 종목, 그렇죠? 기관계 쪽도 계속 들어오고 개인들은 계속 던져버리죠. 수급은 좋네요. 됐죠? 요 정도면. 네, 그러면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약간 그 현대모비스를 분석하면서 여기에서 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좀 현대모비스에 대한 소개, 회사 소개,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데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래도 그런 개념은 이게 그게 있어요. 현대모비스는 워낙 네임밸류가 있어가지고 다들 안다고는 생각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디테일한 부분은 좀 놓치면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모비스 여기까지 좀 이야기해볼까요?